현대 전쟁의 양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상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절대병기는 단 하나, 바로 전차입니다. 수많은 전차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른 것은 과연 어떤 전차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과연 몇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전투력, 방호력, 기동성, 전자전 장비, 그리고 실전 배치 여부까지 종합 평가한 전 세계 최강 전차 탑 10.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랭킹 인사이트. 10위는 러시아의 T-90M 프롤리브 전차입니다. T-90M 프롤리브는 러시아의 우랄바곤 자보드사가 개발한 T-90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으로 기존 T-90 전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T-90M은 T-14 아르마타 전차의 기술을 일부 도입하여 화력, 방호력, 기동성 측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125mm 활광포를 장착하여 화력을 강화하였으며 레일릭트 폭발 반응 장갑과 RNIM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해 방호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과 동시에 최대 5000m까지 탐지하는 칼리나 신형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열상도 러시아 OAU KMG사의 이리비스 K가 탑재되어서 감시 정찰 능력과 화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탑의 하부에는 대전차 화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360도 사방 전체에 금속망을 둘렀습니다. 또한 차체, 포탑 전면과 측 후방부에도 신형 렐릭트 반응 장갑이 장착되어 기존 전차보다 훨씬 향상된 방어력을 갖추었습니다. T-90M은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 운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참고로 프롤리브는 러시아어로 돌파를 의미합니다. 9위는 우크라이나의 오플로뎀 전차입니다. 오플로뎀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모로조프 기계설계국이 개발한 주력 전차로 소련의 T-80UD를 기반으로 한 T-84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소련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전차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T-84이며 이를 기반으로 방호력과 전자장비를 대폭 향상시킨 버전이 오플롯-M 전차입니다. 오플롯-M은 서방의 전차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동 장전 장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열상 조준기 등을 갖추었으며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통해 방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엔진 출력을 1400마력으로 더욱 올렸고 새로 개발된 신형 노시 반응 장갑을 포탑과 차체 측면에 부착하여 방어력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상이 장착된 신형 전차장용 조준경을 장착하였습니다. 신형 오플롯-M 전차는 우크라이나가 자금 조달에 딱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크게 어려움을 겪으며 주력 전차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대를 주문했지만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해 미국이 대항군용 차량으로 구매해가고 일부 구입한 차량도 너무 소수라 정식 배치 및 정비도 불가능하여 창고에서만 보관하고 제대로 된 운용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 전차를 수출하여 방위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시도하였고 실제로 2011년 9월 1일 우크라이나의 국영기업 우크르스 패츠 엑스포르트는 태국과 오플롯 T를 2억 달러 규모로 계약하는 데 성공해 처음엔 49대를 모두 2014년 안으로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첫 인도분 5대를 시작했으나 2015년 우크라이나의 침공의 격화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말리셰프 공장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고 태국은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8위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프랑스가 기존 AMX-30 전차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자 1980년대 초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AMX-30은 기동성과 화력에 중점을 두었지만 방호력 측면에서 소련의 T-72 등 동시대 전차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는 독자적인 차세대 전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초기에는 독일과의 공동 개발을 시도했으나 기술적, 전략적 이견으로 협력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독자 노선을 선택하여 EP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르클레르 전차입니다. 르클레르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전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전차로 평가받으며 자동 장전 장치와 고성능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3인 승무원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수출을 고려하여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디지털식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한 대의 컴퓨터 통제하에 운용하는 베트로닉스를 최초로 구현하면서 기존 3세대 전차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르클레르를 3.5세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처음엔 르클레르 전차를 1,400대 정도 양산하려 했으나 경제 악화 문제로 인해 600대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의 대당 가격은 147억 원으로 세계 전차값 랭킹 1위인 굉장히 비싼 전차입니다. 그 때문인지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유지비 감소를 위해 254대만 상시 운영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르클레르의 가동률은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차 자체의 정비성 등의 성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정과 출산율 저하, 군축, 직업군인의 인기 감소 등 프랑스 국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 독일과 공동 개발한 MGCS로 대체할 예정에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7위는 일본의 9공식 전차입니다. 9공식 전차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기존 74식 전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방어력과 전자장비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공식은 채택될 당시 기준으로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빠르고 안정적인 장치들을 장착했습니다. 장전이 가능한 자동 장전 장치가 달린 라인 메탈재 120mm 라이선스 생산용 주포와 1500마력 파워팩, 신형 열 영상 장비나 파노라마 스코프 등 최신의 관측 장비, 헌터 킬러 기능을 탑재한 탐지 조준 설계 도입과 더 빠른 탄도 개선과 자동 조준이 가능한 전자식 컴퓨터에 의한 사격 통제 등 진보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모든 방위에서 복합 장갑으로 방어되는 향상된 방어력 등을 지니는 당시 세계적 기준으로 꽤 높은 수준의 전차로 등장했습니다. 채택 후에는 홋카이도의 북부 방면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는 홋카이도가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9공식 전차는 일본이 자국의 방위 산업을 현대화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6위는 영국의 챌린저 3 전차입니다. 챌린저 3 전차는 영국의 라인메탈 BAE 시스템스 랜드가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기존 챌린저 2 전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방어력과 전자장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 3월 영국 정부에서 발간한 Integrated Review에서 CLEP 프로그램 대상 전차 수를 148대로 한정하고 이를 챌린저 3 전차로 명명해 2035년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영국 국방부와 RBSL 사이에서 8억 파운드 규모 계약이 체결되었고 120mm 활강포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업그레이드가 라인메탈사의 제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 운용 능력이 생길 정도로 조달될 것이며 2030년에는 완전한 운용 능력을 갖출 수준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챌린저 3의 가장 큰 변경점으로 챌린저 2의 120mm 구경 로열 오드넌스 L30 강성포를 통 구경의 신형 L55, A155 구경장 라인메탈제 활강포로 교체하고 그에 맞게 탄약 체계도 기존의 120mm 영국제 강성포 규격에서 나토 표준 120mm 활강포 규격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분리 장약식 포탄도 타 서방국가 전차들에는 이미 사용되었던 일체형 약협 구조로 변경되며 탄약고도 새 규격에 맞게 교체된다고 합니다. 구동계 엔진 출력이 1200마력인 것은 여전하지만 개선된 에어 필터, 3세대 하이드로가스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챌린저2 대비 기동력과 주행 성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챌린저3는 모듈형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과 열상 조준기를 통해 전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5위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입니다. 2015년 1월 러시아에서 T-14라는 명칭의 컨셉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부무장으로 30mm EA-42 기관포와 게틀링 기관총을 장착한 충격적인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차에 대전차, 대보병, 대공 능력까지 모두 부여하려는 컨셉의 결과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는 오브젝트 195의 개념을 계승하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는 러시아의 우랄바군 자보드사가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T-14 아르마타는 기존 T-90 전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방어력과 전자장비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무인 포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였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차후 가까운 미래에 완전하게 무인화된 T-14를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T-15가 전술 드론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우랄바군 자보드가 밝힌 바 T-14 역시 드론을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전차들은 프랑스제 카트린 FC 열상을 라이센스 생산하여 사용했으나 T-14는 러시아 자체 개발품인 포티크 열상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능동 방어 체계로는 새로 개발된 아프가니트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T-14가 러시아식 세대 구분법으로 5세대 전차라며 못을 박았지만 기존의 세계 각국의 전차들을 분류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진정한 5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4위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5 전차입니다. 2004년부터 실전 배치된 최신형 전차입니다. MK3 버전보다 더욱 강화된 모듈식 복합 장갑을 설치하여 포탑의 좌우 넓이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중후화된 고경도 장갑판과 복합 장갑 덕에 이전 형식들에 비해 방어력도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타국 MBT는 전면에만 복합 장갑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차체와 포탑 측면은 복합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전면에 비해 훨씬 얇은 데에 반해 MK5는 포탑 측면 장갑도 전면 장갑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두꺼우며 차체 측면 상부에까지 복합 장갑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는 잦은 시가전으로 인해 사방에서 RPG, IED에 공격당하는 일이 흔한 이스라엘군의 전장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상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포탑 상면과 승무원 해치까지도 두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MK5M에서는 트로피 APS까지 장착합니다. 또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차장용 CITV, 추가로 전차 사방에 TV 카메라가 4대가 부착되어 있어 외부를 둘러보거나 후진할 때 월등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1년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건으로 한 대가 하마스 측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완파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RPG 탄두를 매단 드론에 격파당하는 일도 있었고 전차 3대가 하마스에게 노획당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전례도 있습니다. 3위는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3.5세대 전차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되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국산 전차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K1 전차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설계 및 개발했고 그것을 한국이 생산하고 후에 개량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계획 및 주도하고 독자적으로 설계한 전차는 K2 흑표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릉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다른 나라들의 주력 전차에 비해 사격 통제 장치와 발전된 현가 장치, 최대 4.1m의 도하 능력, 복합적 반응 장갑 탑재 및 능동형 방호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같은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여 세계 최고 전차 중 상위 랭크에 속합니다. 현재 약 260대가 제7군단 이하의 제8기동사단과 제11기동사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폴란드 등으로 수출되어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2 흑표 전차를 통해 자주 국방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미국의 M1A2 SAP V3 에이브럼스 전차입니다. M1A2 SAP V3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개발한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이 전차는 기존 M1A2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전자장비와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전장관리 시스템, 열상 조준기,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전투 효율성을 높였으며 향상된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해 생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육군은 이 전차를 통해 기존 M1A2 전차의 성능을 보다 현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A1 전차입니다. 레오파르트 2A7A1은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가 개발한 레오파르트 2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2014년 12월 10일부터 인도받기 시작했고 주요 개량 사항은 C4I, APU가 탑재된 것입니다. 또한 장갑제도 개량되었고 2A4M, 2A6M 같이 차체 하부에 지뢰와 IED 방호용 벨리 아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도시전 및 비정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방어력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열상 조준기와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전차들은 각국이 수십 년간의 기술과 전략을 집약해 만든 현대 전장의 끝판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는 세계 유수의 강국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일,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결코 세계 시장에서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 최강 전차는 어떤 전차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추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순위도 영상 끝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여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다른 재밌는 순위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